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허나 사람이 만든 회사는 어찌하여 산도 아니고 물도 아닌 썩은 웅덩이가 되어가는가. 내가 지켜본 한 회사가 있었소. 그 거대한 부패의 시작은 하찮아 보이는 우유 한 잔이었지. 차가운 흰 액체가 얼굴에 튀었소. 우유였지. 심지어 아직 시원한. 아, 죄송합니다. 미끄러졌네요. 그렇게 말한 것은 기획실 김중혁 과장이었소. 그는 일부러 그러는 듯 웃으며 빈 우유갑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지. 김 과장님, 지금 그게 과장님이 할 짓이에요. 옆에 있던 젊은 여직원이 킥킥거리며 웃었소. 화려한 네일아트를 하고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지. 뭐, 어때? 청소부 아줌마는 우유나 닦는 게 일이잖아. 김 과장은 양복 소매를 정성껏 털어내고는 우유가 튄 노파를 코웃음치며 내려다보았소. 아, 바닥 미끄럽겠네. 넘어지면 본인 책임인 걸로. 근데 아침부터 왜 이런 데를 닦고 있는 거야? 방해되게. 복도 한가운데서 작고 왜소한 노파에 낡은 유니폼 위로 차가운 우유가 서서히 스며들었소. 그럼에도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 그녀의 이름은 임수련. 나이는 79이지만 그녀의 진짜 직함을 아는 사람은 지금 이 회사에 단 한 명도 없었소. 이 기업을 맨손으로 일궈낸 창업주의자 전 회장. 하지만 지금은 그저 청소 파트타임 아주머니일 뿐. 수련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쏟아진 우유를 정성껏 닦아냈소. 누구 하나 손을 내미는 이가 없었지. 누구 하나 신경 쓰는 이조차 없었소. 멀리서 누군가의 스마트폰 셔터 소리가 들리는 듯 했으나 수련은 그 기척마저 말없이 받아들였소. 대신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지. 이 회사는 어디서부터 길을 잘못 든 것일까? 창업 40년. 공장 하나로 시작한 이 회사는 이제 국내외에 지사를 둔 대기업으로 성장했소. 무엇보다 큰 자랑이었지. 그리고 몇 년 전 스스로 무대에서 내려와 아들에게 회사를 맡겼소. 아들 임경민은 성실하고 노력가의 MBA까지 취득한 남자였소. 그때는 정말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어쩐지 상황이 이상했지. 실적은 좋았소. 숫자도 깨끗했지. 하지만 수련의 직감이 경종을 울리고 있었소. 이 회사는 겉과 속이 무언가 다르다. 여기서 수련은 결심했소. 이름도 경력도 버리고 허름한 유니폼을 입은 채 회사의 뒷모습으로 들어가기로. 청소원이라는 누구에게나 무시당하는 존재가 되어 여자이고 고령이며 현장의 최하층이기에 비로소 보이는 것이 반드시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오. 그리고 처음 마주한 광경이 바로 이것이었지. 그날 오전 11시 수련은 복도 끝에서 대걸레질을 하고 있었소. 묵묵히 오염을 놓치지 않으려 바닥과 대화하듯이. 그때 또각또각 단정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소. 복도 저편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지. 잘 맞춘 네이비 수트의 단정한 머리 모양, 사내에서도 월등히 눈에 띄는 존재, 현 사장 임경민이었소. 그는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지. 수련의 모습에 시선을 돌리는가 싶더니 아주 잠깐 눈이 마주친 것 같았소. 하지만 경민은 그대로 시선을 스마트폰으로 되돌리고 아무 말 없이 지나쳐 갔소. 인사도 시선도 존재의 인식조차 없었지. 수련은 저도 모르게 발을 멈췄소. 피를 나눈 단 하나뿐인 아들. 그럼에도 그의 눈에는 이제 사람이 보이지 않았소. 그는 나쁜 인간이 아니오. 그저 숫자만 보고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을 뿐. 자네, 옛날에는 눈빛이 더 다정했는데 말이야. 수련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소. 그리고 다시 천천히 대걸레를 움직였지. 이 회사를 구하려면 먼저 현장부터 봐야만 했소.
수련의 싸움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는 거야. 이거 지시한 자료랑 다르잖아.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소. 아침 청소를 마친 수련이 서류를 사무실에 전달하러 가던 중이었지. 복합기 앞에서 한 젊은 여성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소. 꼿꼿이 편등, 근육이 부자연스럽게 경직되어 있었지. 소리치는 것은 중년의 남자였소. 파견직 주제라고 내뱉는 듯한 말투였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시 내용에는 이렇게 하라고. 변명하지 마. 그러니까 네가 언제까지고 파견직인 거야. 그 말에 그녀의 어깨가 움찔 떨렸소. 마치 파견직이라는 단어가 오물처럼 가슴에 박히는 듯했지. 수련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살폈소. 그 젊은 여성은 20대 초반으로 보였지. 베이지색 카디건에 검은 슬랙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수수하지만 단정했소. 아마 누구에게도 눈에 띄지 않으려,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 그렇게 살아왔을 테지. 남자가 떠난 후에도 그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소. 고개를 숙인 채 무릎에 놓인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지. 수련이 천천히 다가갔소. 그러자 그녀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었지. 눈가는 조금 붉었지만 울고 있지는 않았소. 울지 못하는 것일까? 울고 싶지 않은 것일까? 괜찮아요? 수련이 말을 건네자 그녀는 작게 고개를 저었소. 죄송합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소. 정직원이 아닌 사람은 끼어들지 말라고들 해서요. 그 눈에 두려움과 피로가 섞여 있었소. 수련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 그리고 잠시 후 조심스럽게 물었소.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소.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자신을 탓하는 듯했지. 저희 집엔 부모님이 안 계세요. 길러주신 건 할머니 한 분인데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누워만 계세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해서 파견직이든 뭐든 돈을 벌어야만 했어요. 말이 중간에 끊겼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소. 정직원이 되고 싶어요. 아무데나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서요. 이 회사에 있으면 언젠가 할머니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수련의 가슴이 꽉 조여왔소. 이 아이는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면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여기에 있구나. 이름이 어떻게 돼요? 물어봐도 될까? 미소예요. 박미소. 미소씨. 괜찮다면 다음에 같이 점심이라도 어때요? 난 식당의 싼 정식밖에 모르지만 미소는 조금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다음 순간 후후 하고 작은 미소를 지었소. 네, 꼭이요. 그 미소가 어딘가 수련의 젊은 시절과 닮은 것 같아. 그녀는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었소. 이 아이가 부서지기 전에 내가 무언가 해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수련의 마음에 불씨가 지펴진 순간이었소. 그날 밤 야근으로 아무도 없어진 사무실에 키보드 소리만이 울리고 있었소. 타닥, 타닥, 타닥. 그리고 다시 지우고 다시 입력하고 신중하고 정성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를 입력하는 박미소의 모습이 거기에 있었지. 낡은 파견직 책상 구석에서 그녀는 계속 컴퓨터와 마주하고 있었소. 그 눈은 진지함 그 자체로 마치 온몸의 신경을 한 점에 집중시킨 듯했지. 시각은 이미 밤 10시를 넘어서고 있었소. 수련은 그날 회의실 쓰레기 수거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우연히 불빛이 새어나오는 방을 발견했지. 들여다보니 모니터에는 제안서의 마지막 페이지가 비치고 있었소. 그래프의 색상 배치, 데이터의 근거, 도표의 구성
타겟 유저의 경향 분석. 그것은 아마추어의 작업이 아니었소.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본다면 확실히 가치가 전해질 그런 자료였지. 수련이 말을 걸자 미소는 깜짝 놀라 일어섰소. 죄송합니다. 제가 불 끄는 걸 깜빡해서. 아니, 혼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 혼자서 만든 거예요? 네. 파견직에게도 제안할 기회가 있다고 들어서. 안 되겠지만 이건 통과될 거예요. 내용도 탄탄하고 무엇보다 전달하는 힘이 있어. 미소의 눈이 아주 살짝 촉촉해졌소. 그런 말 처음 들어봐요. 수련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 이 아이는 믿어도 되겠구나. 다음 날 아침 회의 직후 미소는 자신이 만든 제안서를 들고 회의실 문을 두드렸소. 회의실 중앙에는 미소의 상사인 영업 2팀 최 과장이 앉아 있었지. 실례합니다. 오늘 제안 관련해서. 뭐, 파견직이 제안을? 최 과장이 서류를 받으며 얼굴을 찌푸렸소. 대충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한 것도 불과 몇 초. 그렇군. 그렇게 중얼거린 다음 순간 쫙! 최 과장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미소의 자료를 두 동강 내 찢어버렸소. 이런 건 가치 없어. 숫자만 부풀렸잖아. 이상론, 탁상공론이라는 거지. 하지만 제대로 데이터도 찾아봤는데 미소의 목소리가 떨렸소. 시끄러워. 파견직은 그냥 시키는 일이나 조용히 하면 돼. 제안이라니 가소롭군. 누구한테 허락받았어. 그 자리에 있던 몇몇 사원들은 아무 말 없이 시선을 피했소. 어떤 이는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어떤 이는 슬그머니 자료를 챙겼지. 미소는 혼자였소. 그러나 그 직후 최 과장은 만면에 미소를 띠며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소. 오, 이건 다르지. 한번 봐. 심플하고 좋잖아. 그렇게 손에 든 것은 영업부장의 아들 박지훈이 만든 제안서였소. A4 용지 2장. 내용은 거의 즉흥적인 아이디어 수준. 글자뿐이고 도표도 데이터도 없었지. 하지만 거기에 있는 이름 하나만으로 가치가 매겨졌소. 이야, 역시 다르네. 센스가 있다고 할까? 미래가 있다고 할까? 주위가 장단을 맞추듯 웃음소리를 냈소. 부장님 아들이라니. 대단하네. 지훈 씨 진짜 천재네요. 아무도 미소의 노력에도 자료에도 눈길을 주지 않았소. 그 광경을 청소 카트 뒤에서 지켜보던 수련은 대걸레 자루를 꽉 움켜쥐었소. 너무나 부조리하고 너무나 얄팍한 세계. 미소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찢어진 종이 조각을 주우며 중얼거렸소. 제 능력이 부족했을 뿐이에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누구보다 자신을 탓하는 것처럼 들려 수련의 가슴에 또 하나의 불씨가 타올랐소. 미소야, 내가 내 노력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을게. 그렇게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하며 수련은 대걸레를 밀고 그 자리를 떠났소. 오전 11시 15분, 응접실 앞 복도의 수련은 물걸레와 양동이를 들고 서 있었소. 오늘은 손님이 오는지 평소보다 유난히 분주한 공기가 흘렀지. 사원들은 쓸데없이 예민해져 있었소. 바로 그때였소. 이번 건으로 문틈으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지. 다음 순간 살짝 열린 응접실 문틈으로 영업부장 박 부장이 종이봉투를 상대에게 건네는 것이 보였소. 그 종이봉투는 불룩했지. 분명 안에 무언가가 들어있었소. 받은 것은 어느 거래처 사람으로 보이는 남자. 정장에 번쩍이는 시계, 허리에는 명품 벨트. 남자는 봉투 안을 슬쩍 들여다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소. 이걸로 다음 달 처리도 잘 부탁드립니다. 수련은 말없이 걸레를 짜는 척했소. 하지만 그 손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 응접실 문이 완전히 닫힌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를 움직이지 못했소.
하지만 확신했지. 역시 이 회사에는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 오후, 수련은 본사 4층 부장실 앞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었소. 박 부장의 방에는 아무도 없었지. 실례합니다. 라고 일단 목소리를 내고 안으로 들어갔소. 책상 위에는 마시다 만 캔커피와 영수증 뭉치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지. 본래 청소원이 만져서는 안 될 것이지만 수련은 가볍게 시선을 굴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슬쩍 한 장을 손에 들었소. 강남클럽 미유 8명분 218만 원, 택시비 21만 원, 새벽 3시. 경비네. 영수증 구석에는 접대비로서 회사의 직인이 찍혀 있었소. 수련은 말없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지. 그리고 재빨리 찰칵, 찰칵. 강남의 고급 클럽, 심야 택시비, 꽃다발, 선물. 모두 접대라는 이름 아래 회사 돈이 쓰이고 있었소. 누가 봐도 부자연스러운 돈의 흐름. 그럼에도 수련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소. 분노도 흥분도 아닌 그저 냉정하게 기록할 뿐.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지. 부패의 핵심을 응시하는 감사의 눈. 숫자는 속여도 공기와 냄새까지는 숨길 수 없는 법이야. 그렇게 중얼거렸소. 바로 그때였소. 어라? 문 잠그는 걸 잊었나? 복도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지. 위험하다. 수련은 반사적으로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밀어넣고 영수증을 원래 위치에 되돌린 후 쓰레기 봉투 입구를 묶는 척하며 등을 돌렸소. 철컥. 방 문이 열렸지. 뭐야? 아줌마였어? 깜짝 놀랐잖아. 영업부장 박 부장이 얼굴을 내밀었소. 수련은 말없이 꾸벅 고개를 숙였지. 아무 말 없이 양동이를 들고 나가려는데 어이, 잠깐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소. 심장이 순간 빠르게 뛰었지만 얼굴에는 전혀 드러내지 않았지. 박 부장이 수련의 등을 보며 말했소. 방금 여기 들어왔지. 책상 위는 안 만졌겠지? 수련은 천천히 돌아보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소. 쓰레기통이 차서 그것만 비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박 부장이 의심스럽게 쏘아봤소. 하지만 결국 그는 킁 하고 코웃음을 치며 뭐 됐어. 다음부턴 내가 있을 땐 노크해 라고 쏘아붙였지. 실례하겠습니다. 수련은 깊이 고개를 숙이고 그대로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걸었소. 카트 바퀴가 바닥을 끄는 소리만이 그녀의 긴장을 말해주고 있었지. 양동이 안에 물이 어딘가 미지근해진 것 같았소. 회사의 공기처럼. 수련은 그 물을 한번 버리고 새 물을 받으러 향했소. 이 회사의 진짜 오물을 씻어내기 위해서. 누가 이 자료 영업부에 넘겼어? 그 목소리가 사무실 공기를 순간 얼어붙게 만들었소. 자료를 손에 들고 서 있던 이는 영업부장의 아들 박지훈. 서툰 기획서로도 칭찬받던 바로 그 남자였지. 부장의 후광으로 입사한 1년 차. 성과는 없지만 회사에서는 건드려선 안 될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소. 거래처에 이 수치로 보냈다고. 장난해? 그가 소리치자 주위의 젊은 사원들은 일제히 시선을 피했소. 누가 한 거야, 이거? 덕분에 거래처에서 엄청 화났다고. 그때 박지훈의 시선이 멈췄소. 사무실 구석에서 서류 정리를 하던 미소를 향해. 어이, 너야, 박미소. 어제 자료 복사했었지. 이 여자가 넘긴 거야. 잘못된 자료. 미소는 눈을 동그랗게 떴소. 네? 전 그런 지시 받은 적 없어요. 애초에 이 자료는. 변명하지 마. 박지훈이 책상을 쾅 내리쳤소. 그 소리에 놀라 미소의 어깨가 움찔 떨렸지. 자, 부정할 거야. 아니면 인정하고 사과할 거야. 정말 저는. 필사적으로 말을 찾던 미소 앞에 영업부장 박 부장이 나타났소. 박미소 씨,
파견직 주제에 그렇게 세게 나와도 된다고 생각해?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기묘한 압박감이 있었지. 잘리면 다음엔 어디 갈 건데? 누가 고용해주지? 고졸에 자격증도 없고 할머니 병수발하는 애를 어디서 받아주겠어? 미소의 얼굴이 새하얘졌소. 할머니가 쓰러지면 어떡할 거야? 그 한마디의 미소의 무릎이 가냘프게 흔들렸소.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아무도 막지 않았소. 마치 이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하지만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복사기 뒤에서 수련이 가만히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소. 녹음 앱의 빨간 버튼이 조용히 켜져 있었지. 이걸로 충분하구나. 마음속으로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소. 수련의 손은 까딱도 하지 않았지만 그 귀는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소. 그리고 미소가 떨리는 목소리로 쥐어짰지. 알겠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좋아. 박 부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박지훈의 어깨를 치며 떠나갔소. 남겨진 미소는 마치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공기처럼 혼자 복사 용지를 줍고 있었지. 수련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녹음을 정지했소. 다음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가슴 속에서 조용한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소. 최근에 온 파견직 갑자기 그만뒀다며? 또 저번에도 갑자기 그만뒀잖아. 그만두는 게 편한 거 아냐? 그 부서 지옥이라던데. 사원식당 한 구석, 수련은 평소처럼 급탕기 주변을 청소하고 있었소. 그 등 뒤에서 오가는 대화는 귀에 거슬리는 내용이었지. 파견 사원이나 신입의 갑작스러운 퇴사. 그 수는 지난 반년 동안 10명을 넘어서고 있었소. 심지어 그 대부분이 영업 2팀과 기획부에 집중되어 있었지. 수련은 찢어진 서류 조각들에서 그만둔 사람들의 명함이나 제출 서류 사본을 조금씩 모아왔소. 찢어진 퇴사원의 일부에는 직장 내 괴롭힘, 책임 전가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 이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구나. 한두 사람이 포악한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불편한 것을 잘라내는 체질이 되어버린 거야. 수련은 증거 사진들을 모으고 녹음 데이터를 백업하고 미소의 기록과 합쳐 한 권의 작은 파일로 정리해 나갔소. 한편 그 무렵 사장실에서는 수련의 아들 임경민이 월간 보고서를 훑어보고 있었지. 이익률은 오르고 있고 이직률도 큰 변동은 없어. 문제없군.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소. 현장도 순조롭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좋아. 이번 분기도 이 기세로. 경민은 유능했소. 냉정했지. 하지만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았소.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그만두는지, 데이터 이외의 세계에는 한 발짝도 발을 들이지 않았지. 그리고 그 대가는 곧 그의 곁으로 다가오고 있었소. 어느 오후 회의실, 현장에서 제출된 납품 자료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었다는 연락이 들어왔소. 제출자 이름 박미소. 또 저 여자야? 영업과장 최 과장이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쉬었소. 이걸로 세 번째야. 영업부장님 아들 지훈 씨 자료에 손을 댔다는 말도 있던데. 그런 적 없어요. 미소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정했소. 그럼 누가 했다는 건데? 이번에는 박지훈이 나섰지. 부장님, 얘 진짜 위험해요. 자기 평가 올리려고 제 자료를 마음대로 고쳤다니까요. 증거 있습니까? 그 말에 부장의 눈빛이 변했소. 어이, 파견직 주제에 말대꾸야. 기어오르지 마. 그런 건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끝나는 거야. 너 같은 파견직이 정직원이랑 같은 위치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해. 그때 청소를 마친 수련이 마침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소.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미소에 울 것 같은 얼굴, 실내에서 고함치는 세 남자. 수련은 망설임 없이 회의실 문을 열었소. 잠깐만요. 순간 공기가 멈췄지.
아, 뭐야. 이 아줌마는 여긴 직원 회의실이라고. 최 과장이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소. 저 아이가 그랬다는 근거가 뭡니까? 증거도 없이 그저 지위로 사람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순간 최 과장이 짜증을 터뜨렸소. 닥쳐요. 청소 아줌마가 나대지 마. 당신도 해고야. 방 안에 순간적인 침묵. 그리고 킥킥거리는 웃음소리. 아, 말해버렸네. 진짜 웃긴다. 미소는 새하얘진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소. 수련은 똑바로 새 남자를 응시한 채 이렇게 답했지. 알겠습니다. 그럼 그 해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무도 그 말의 무게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소. 수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묵묵히 허리춤에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소. 복도 창가에 서서 수련은 스마트폰 통화 기록을 스크롤했소. 한 사람의 이름에서 손가락을 멈추고는 아무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지. 통화음이 한 번 울린 후 상대가 받았소. 수련은 차분한 목소리로 단 한마디만 전했지. 부탁드립니다. 예정대로 회의실을 잡아주세요. 짧은 침묵 후 전화기 너머에 상대가 알겠습니다. 라고 답했소. 그대로 수련은 스마트폰을 집어넣고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갔소. 유니폼 주머니에는 녹음 데이터, 가방 안에는 쌓아 올린 영수증 4본, 사진, 날짜가 적힌 메모,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기록된 USB 하나. 준비는 끝났소. 회의실을 지나갈 때 안에서 들려오는 것은 여전히 웃고 있는 남자들의 목소리였지. 저 아줌마, 계속 기분 나빴는데 잘 됐네. 해고돼서 다행이야. 그 웃음소리에 수련은 곁눈질 한번 주지 않고 담담히 계단을 내려갔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 이 청소 아주머니가 지금 막 회사 전체를 움직이려 하고 있다는 것을. 몇 시간 후 사내 전체에 일제히 발송된 금일 16시 사내 긴급 미팅을 개최합니다. 창업 기념 홀에 전원 집합할 것이라는 공지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소. 오후 4시 정각 본사 빌딩 홀에 사원들이 우르르 모여들었소. 뭐야? 긴급 회의라고? 영업까지 멈추고 할 의미가 있어. 부장급도 불렀다던데. 어느 부서 사람이든 표정에는 당혹감과 가벼운 짜증이 섞여 있었지. 사회자도 없고 스크린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은 채 앞쪽 무대만이 텅 빈 채로 빛을 받고 있었소. 누가 오는 거지? 사장님, 새로운 방침이라도 발표하는 거 아냐? 아니, 설마 구조조정 같은 건 아니겠지? 그런 웅성거림이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뒤쪽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났소. 단상에 한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지. 옅은 회색 작업복, 낡은 운동화, 등을 살짝 굽히고 백발을 뒤로 묶은 청소원 노파 임수련이었소. 장내의 공기가 더욱 소란스러워졌지. 청소하는 분이잖아. 무슨 권한으로 저기 서 있는 거야? 홍보팀의 젊은 사원들은 옆 사람과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킥킥거리고 있었소. 기획실 김 과장은 얼굴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지. 이거 몰래카메라 같은 건가? 영업부 최 과장도 부장 아들 박지훈과 함께 팔짱을 낀 채 어이없다는 듯 말했소. 아까 해고했는데. 저 할망구 진짜 집요하네. 무슨 청소 아줌마의 역습이라도 되나? 호러 영화냐고. 그러나 수련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마이크 앞에 섰소. 그 손에는 종이 한 장, 그리고 발치에는 노트북과 USB 하나가 있었지. 그때 스크린 내려주시겠어요? 그녀의 한마디에 반응하듯 뒤쪽 스크린이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소. 뭔가 시작되나? 웅성거리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지. 수련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소. 하지만 그 말 없는 등단에 점차 웃음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지. 정적이 서서히 장내를 뒤덮어갔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 부드러우면서도 심지 있는 목소리에 어째서인지 아무도 말을 되돌리지 못했소. 단상의 수련이 장내 전체를 둘러본 후 한 걸음 물러섰소. 그 순간 단상에 또 다른 인형이 나타났지. 현 사장 임경민. 그의 모습을 본 사원들 사이에 순간 웅성거림이 일었소.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수련의 옆에 서더니 마이크를 손에 들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소. 그리고 똑똑히 선언했지. 이분은 제 어머니이자 당사의 창업주이시며 오늘부로 회장으로서 현장에 복귀하십니다. 시간이 멈추었소. 누군가 의자를 차고 일어설 뻔했고 다른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쥔 손을 떨어뜨렸지. 호, 회장님? 킥킥거리며 웃던 사원들은 일제히 얼굴이 굳었고 방금까지 의기양양하던 몇몇은 자리에 짓눌리듯 주저앉았소. 영업과장 최 과장은 청소 아줌마가 나대지 마라고 내뱉었던 불과 몇십 분 전의 자신을 떠올리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 그 옆에 부장 아들 박지훈은 역시 난 천재야라며 우쭐대던 입이 지금은 완전히 닫혀 있었소. 기획실 김 과장은 우유를 끼얹었던 그 아침의 웃음소리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지. 모두가 입을 다물었소. 수련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모니터 앞에 USB를 꽂았소.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은 청소 아줌마의 역습이 아니었소. 회장 임수련에 의한 단죄의 시간이었지. 웅성거리는 낮게 흔들리는 공기 속에서 수련이 천천히 USB를 컴퓨터에 꽂고 스크린을 향해 말했소. 재생 부탁합니다. 직후 장내의 조명이 살짝 어두워졌지. 먼저 비친 것은 음성 데이터였소. 너 해고되면 어쩔 건데? 할머니 쓰러지면 어떡할 거야? 파견이니까 그냥 시키는 일이나 조용히 해. 증거? 그런 거 네가 했다고 하면 끝나는 거야. 목소리의 주인은 틀림없이 영업부장 박 부장과 그의 아들 박지훈이었소. 그 다음에 흐른 것은 응접실의 몰래카메라 영상. 종이봉투에 든 현금을 건네는 박 부장의 모습. 이걸로 다음 달도 잘 부탁합니다. 라고 웃는 얼굴. 돈을 받는 남자의 손에는 고객 리스트. 이어서 영수증 사진들. 클럽 접대, 심야 택시, 고급 선물, 유흥업소 명의의 꽃다발.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증거의 날짜, 발언, 해당 부서, 금액까지 정리되어 있었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친 것은 이따 나는 가치 없어. 찢어버려도 되겠지. 파견직 주제에. 지훈 씨는 천재야. 피가 다르다고. 미소에 제안서가 찢기고 킥킥거리며 비웃음 당하는 회의실의 모습. 그 전모가 영상과 함께 기록되어 있었지. 장내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소. 젠장. 누군가의 목소리가 갈라지듯 새어나왔지. 최 과장은 새파랗게 질려 입만 뻐끔거릴 뿐 말이 나오지 않았소. 김 과장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부장 아들 박지훈은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지. 수련은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소. 저는 이 회사를 누구 하나 무시당하지 않는 곳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나이도, 성별도, 지위도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회사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어디선가 잘못된 모양이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슬픔으로 가득했소. 증거 영상 재생이 멈춘 순간 장내에는 형용할 수 없는 압박감이 가득했지. 수련은 천천히 단상 마이크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을 이었소. 저는 현장의 누구보다도 먼저 이 회사에 출근하고 마지막으로 이 회사를 떠나는 생활을 몇 달 동안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뿌리가 썩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도 얼굴을 들려 하지 않았소. 그리고 오늘 확신했습니다.
수련은 한 박자 쉰 후 내뱉었지. 당신들 같은 인간이 있는 한 이 회사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 말이 칼날처럼 울려 퍼졌소. 영업부장 박 부장은 완전히 안면이 창백해졌지. 눈은 초점을 잃고 그저 작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소. 아니, 저 녹음은 오해고. 저는 회사를 위해 계속 헌신해 왔습니다. 그 옆에서 부장 아들 박지훈은 무릎을 꿇고 완전히 침묵하고 있었소. 다리가 떨려 변명조차 나오지 않았지. 기획과장 김중혁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중얼거리듯 말했소. 그건 그냥 장난이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더 이상 그런 뜻이 용납될 분위기가 아니었소. 그리고 수련은 천천히 시선을 옮겼지. 그날 복도에서 킥킥거리며 웃던 젊은 사원들에게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는 몰랐습니다. 설마 회장님이실 줄은. 수련이 말했소. 그건 관계없는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이마에 땀을 흘리며 변명이 아닌 애원으로 바뀌어 있었소.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했던 인간이 자신보다 훨씬 거대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인간은 이렇게나 쉽게 무너지는구나. 그럼에도 수련은 그들을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았소. 사람은 실수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실수와 마주하지 않는 인간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이 회사를 바꿀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말에 사원들은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소. 분함도 수치심도 모두 휩쓸어버리는 사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 시선 끝에는 혼자 떨리는 목소리로 울고 있던 한 소녀의 모습이 있었소. 박미소. 몇 번이고 짓밟히고도 다시 일어서려 했던 그녀야말로 지금 이 회사에 가장 필요한 인재였소. 장내의 공기가 가라앉는 가운데 수련은 천천히 아들 임경민 쪽으로 돌아섰소. 너는 회사의 숫자만 봐왔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거야. 사람의 아픔도 노력도 전부 놓쳐왔어. 그 말은 어머니로서가 아닌 한 사람의 창업주로서의 물음이었소. 경민은 대답하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었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소. 저는 어머니처럼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경민은 수련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소. 그 등은 처음으로 사장이 아닌 한 사람의 아들로 돌아와 있었지. 장내 뒤편 사원들 사이에 파묻히듯 앉아있던 미소의 이름이 불렸소. 박미소 씨. 앞으로. 순간 자신이 아닌 줄 알았지. 눈동자가 흔들렸소. 주위가 와르르 이쪽을 돌아봤지.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떨리는 무릎을 억누르듯 일어서 천천히 단상으로 향했소. 발걸음은 비틀거리고 시선은 정처 없었지. 다만 단상의 수련이 온화하게 자신을 보고 있는 그 눈빛만이 공포 속에서 하나의 등불이었소. 미소가 앞에 섰을 때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우두커니 서 있었소. 몇 초의 정적 후 수련이 그녀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지. 놀라게 했구나. 하지만 가슴 펴고 여기 있어도 괜찮아. 이 아이의 제안서는 제가 본 것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네? 미소의 눈이 처음으로 크게 뜨였소. 내용도 구성도 무엇보다 현장을 생각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었어요.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반드시 봐야만 했던 자료였습니다. 겨우 미소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소. 저는 혼나는 줄 알았어요. 또 누군가의 탓으로 돌려질 거라고. 그 말과 동시에 또르르 눈물이 흘러내렸소. 하지만
하지만 봐주시고 계셨군요. 떨리는 목소리가 장내의 공기를 바꿨소. 누군가 작게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지. 그리고 사장이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았소. 박미소 씨, 당신을 오늘부로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개혁에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미소는 울면서 그저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소. 지금껏 존재조차 없었던 그녀가 이제야 여기에 있어도 좋다는 말을 들은 순간이었지. 그 순간 장내 어딘가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소. 처음엔 한 사람, 이어서 또 한 사람, 그리고 점차 모든 사람의 손이 겹쳐져 따뜻한 박수가 장내 전체를 감쌌소. 놀란 듯 돌아보는 미소에게 예전에 그녀를 무시했던 젊은 사원이 작게 고개를 숙이며 말을 걸었소. 미안해요. 내가 틀렸어요. 다른 여사원도 가만히 말했지. 솔직히 당신 자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말은 못했지만. 그 말에 미소는 또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이번에는 꼿꼿이 등을 펴고 웃었소. 그 미소를 보고 수련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 이제부터구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련의 손이 미소의 등을 밀어주었소. 한때 파견직 주제라며 멸시받던 소녀가 이제 박수와 함께 환영받는 동료가 되었소. 며칠 후 본사 1층 로비의 한 장에 커다란 포스터가 걸렸소. 사람을 보라. 목소리를 들으라. 그 아래에는 작게 회사 로고가 있었지. 출근하던 사원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것을 올려다 보았소. 그 로비 안쪽을 청소하는 여성의 모습이 있었지. 백발을 하나로 묶고 등을 곧게 펴고 말없이 바닥을 닦는 수련.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수련은 다시 무대 뒤로 돌아와 있었소. 정장도 직함도 필요 없었지. 그저 그곳에 사람이 있어 준다면 그것으로 좋겠소. 수련은 대걸레를 놓고 다 쓴 양동이를 정리한 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포스터를 올려다 보았소. 자, 다음은 어디를 닦아볼까? 그렇게 중얼거리는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지. 하지만 그 등에는 확실한 긍지와 사명이 깃들어 있었소. 응, 들려. 정직원이 된 미소는 사원증이 달린 목걸이를 건 채 회사 뒤편 작은 화단 벤치에 앉아 있었소. 휴대폰 너머에 있는 것은 할머니. 몇 번이고 되물어보는 목소리에 그만 웃음이 터졌지. 꿈 아니야, 할머니. 나 정직원 됐어. 이제 걱정하지 마. 그 말의 마지막은 조금 떨리고 있었소. 정말 고마워.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건. 전화기 너머에서 희미하게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났지. 조금 떨어진 곳 화단 그늘에서 대걸레를 닦던 수련이 그 대화를 듣고 있었소. 얼굴은 돌리고 있었지만 그 눈가가 어딘가 다정하게 풀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지. 미소의 목소리는 봄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퍼져나가고 있었소. 수련은 작게 미소 지으며 마치 독백처럼 중얼거렸소. 나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소. 그 목소리는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함도 없이 어디까지나 조용하고 강하게 울려 퍼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언제나 어디에 계시든지 늘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나누고 싶은 특별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모두 함께 듣고 공감하면 그 기쁨과 감동이 배가 될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